안녕하세요. 친절한 AI 미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우리가 만든 모델을 계속 평가해 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사용했던 스코어 모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하나하나를 넣었을 때 모델이 그 결과를 어떻게 내어주는지 그걸 하나씩 뽑아내는 그런 작업을 한 거고요. 오늘 우리가 해볼 건 바로 이밸류에이트 모델이에요. 이 이밸류에이트 모델은 우리가 만든 모델의 전반적인 성능을 알아보는 걸 의미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스코어 모델과 이밸류에이트 모델을 좀 헷갈려 하시는데요. 스코어 모델은 말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델을 이용해서 원래 데이터 가지고 있던 레이블 값과 모델이 예측해 놓은 값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런 것들을 그냥 같은 테이블 상에 하나하나 그냥 제공을 하는 게 스코어 모델이고요. 이밸류에이트 모델은 그렇게 하나하나 평가를 해 놓은 걸 다 통합적으로 계산을 해서 전체 중에서 몇 개를 맞췄는지 몇 개를 틀렸는지 그런 것들을 딱 하나의 숫자로 제공을 하는 게 바로 이밸류에이트 모델이에요. 그래서 시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한 문제 답과 비교해 보는 것, 그걸 스코어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다 맞춘 다음에 전반적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평균은 뭔지, 표준 편차가 뭔지, 백분위는 어떻게 되는지, 등급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그 이후 작업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바로 이밸류에이트 모델에서 이루어진다고 이해를 하시면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스코어 모델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델이 어떻게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지 그 결과값을 받아왔으니까 그걸 한눈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성능으로 바꿔주는 이밸류에이트 모델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저 ML 스튜디오로 이동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ML 스튜디오로 다시 이동을 했습니다. 이 스코어 모델은 지난 시간에 다 해보셨죠? 그러면 우리가 학습한 모델이 각각에 대해서 어떤 결과값을 주는지 그 값들을 다 테이블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그 전반적인 값들을 가지고 몇 개나 틀렸는지 맞았는지 그런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밸류에이트 모델을 사용해 볼게요. 자, 머신러닝 모듈 카테고리 중에서 말 그대로 이밸류에이트 이걸 열어봅니다. 이 중에서 중간에 이밸류에이트 모델이라는 게 보일 거예요. 이 이밸류에이트 모델 하나를 선택해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여기에 놔주시면 됩니다. 이 이밸류에이트 모델은 스코어 모델에서 나온 결과값과 연결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스코어 모델 아웃풋 동그라미를 이밸류에이트 모델과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이 이밸류에이트 모델은 속성 창에 아무것도 파라미터 값이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조정을 하거나 키거나 끄거나 해야 될 게 전혀 없다는 거죠. 이 상태 그대로 실행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저도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밸류에이트 모델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해서 Run Selected 해주면 스코어 모델에서 모델이 하나하나 결과값을 내어줬던 거, 그 값들을 가지고 모델의 성능을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이밸류에이트 모델에 초록색으로 체크 표시가 뜨면 아래쪽 동그라미를 클릭해서 비주얼라이즈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곡선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는 accuracy라고 해서 정확도가 0.794가 나왔으니까 한 대략 80%의 정확도를 가지고 이 모델이 true, false를 맞추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하겠네요. 그리고 그 외에 precision과 recall 이런 값들이 있는데요. 이 값들이 각각 어떤 걸 의미하는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번 시간에는 이 이밸류에이트 모델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밸류에이트 모델을 하면 이런 식으로 그 모델에 맞는 평가 지표가 나오게 되고요. 이 이밸류에이트 모델에서 가장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모듈의 이 위쪽 동그라미가 바로 2개라는 점이에요. 이제 ML 스튜디오 좀 해보셨으니까 이렇게 위쪽에 2개의 동그라미가 있으면 인풋 값으로 2개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파악하실 거예요. 이 이벨리웨이트 모델은 한 번에 2개의 결과를 받아서 그걸 비교를 해주고요. 그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어떤 모델을 만들었을 때 그 모델이 가장 좋은 건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려면 다른 모델을 여러 개 만들어 보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걸 선택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2개를 비교할 수 있는 이벨리웨이트 모델을 활용하면 이렇게 하나의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모델을 만들어서 그 2개의 모델을 한 번에 놓고 평가를 하면서 둘 중에 더 나은 걸 선택하고 또 다른 모델 연결해서 또 2개를 비교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가장 좋은 모델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여기에 어떻게 또 다른 모델을 연결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앞서 이렇게 이니셜라이즈 모델하고 트레인 모델, 스코어 모델 했던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어떤 알고리즘을 쓸 건지 선택을 하는 건데요. 우리는 이니셜라이즈 모델 들어가서 클래시피케이션이죠. 여기서 투클래스가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저는 투클래스 SVM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클래스 서포트 벡터 머신을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트레인 모델을 가지고 와야겠죠. 이렇게 위치를 시키겠습니다. 여기는 좀 더 당기고 그 다음에 스코어 모델도 하나 가지고 옵니다. 제가 처음에 모델을 학습시킬 때 가지고 왔던 이니셜라이즈 모델, 트레인 모델, 그 다음에 스코어 모델 이 흐름과 똑같이 다른 세트를 옆에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알고리즘은 트레인 모델의 앞쪽 동그라미와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트레인 모델의 뒤쪽 동그라미는 바로 학습 데이터죠. 이 학습 데이터는 스플릿 데이터의 앞쪽 동그라미입니다. 이렇게 하면 모델이 학습이 될 거고요. 이렇게 연결을 하면 주어진 데이터로 모델이 학습이 될 텐데요. 이 앞에서 만든 모델과의 차이점은 알고리즘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데이터는 똑같은 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델이 만들어지고 나면 스코어 모델을 통해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레인 모델에서 학습이 끝난 모델을 스코어 모델의 앞쪽과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뒤쪽 동그라미는 이렇게 평가 데이터 20%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평가를 시켰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 차이에 따른 모델의 성능을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스코어 모델은 이벨리웨이트 모델과 연결을 해줍니다. 트레인 모델에 빨간색으로 느낌표가 떠 있죠. 이건 레이블을 선택하지 않아서 그런 거고 이 모듈을 선택한 상태에서 런치 컬럼 셀렉터 클릭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중에 하나 생존 여부만 선택을 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빨간색 느낌표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연결을 한 상태에서 이벨리웨이트 모델의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Run Selected 하면 우리가 새롭게 추가한 모듈들이 한 번에 다 실행이 될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Run Selected. 우리가 항상 하나의 모듈을 만들면 그때 바로 run 했었는데 이번에는 여러 개를 추가해서 한 번에 실행을 시키는 거라서 이전에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제 트레인 모델은 끝났고요. 스코어 모델도 종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벨리웨이트 모델까지 실행이 다 완료가 됐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벨리웨이트 모델 아래쪽 동그라미를 클릭해서 비주얼라이즈 해보겠습니다. 자, 이 화면을 보면 아까는 분명 파란색 그래프 하나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빨간색 그래프까지 하나 더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란색 그래프가 아까 우리가 첫 번째로 만들었던 투클래스 로지스틱 레귤레이션으로 만든 모델이고요. 이 빨간색 그래프가 우리가 두 번째로 추가했던 모델이 만들어낸 성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되고, 아래쪽에도 보면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때의 정확도가 표시가 됩니다. 자, 파란색 첫 번째 만들었던 모델 선택하면 0.794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두 번째 만들어진 빨간색을 클릭하면 0.767 정확도가 더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만들었던 모델보다는 첫 번째 만든 모델이 좀 더 성능이 좋구나 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판단이 되면 우리가 두 번째 만든 모델은 과감하게 삭제를 하고 다른 알고리즘을 더 추가를 해도 될 거예요. 자, 삭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다른 걸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투클래스 에버리지드 퍼셉트론 이란 걸 가지고 왔고요. 나머지는 다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니까 이 상태에서 Run Selected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는 것처럼 아예 다른 알고리즘을 선택해서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똑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하되 그 안에 있는 파라미터 값을 조정해서 다른 모델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해보니까 어떤 알고리즘이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러면 그 하나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파라미터 값을 조정하면서 파라미터 값이 어떻게 될 때 모델의 성능이 더 좋아지는지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시 한번 Evaluate 모델의 Visualize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파란색이 첫 번째 만들었던 모델이고 두 번째가 이 빨간색인데, 첫 번째 만든 모델의 정확도는 0.794입니다. 두 번째 만든 모델은 보니까 0.798.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정확도는 두 번째 만든 모델이 좀 더 높구나 라는 걸 판단을 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양한 알고리즘을 선택을 해서 바꿔가면서 가장 정확도가 나오는 모델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여러 개를 비교를 해봐야 되냐, 귀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머신러닝 모델 중에서 우리 데이터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찾아내는 건 여러 가지 모델을 학습시켜보고 성능을 계산해서 그 중에 가장 좋은 걸 선택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모델학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조지 박스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 교수님이 말씀하시기에는 모든 모델은 다 틀렸다. 하지만 몇몇이 조금 유용할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이 말이 이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모델을 만들 때 굉장히 잘 응용이 되는 문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모델이 우리 현상을 100% 맞추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요. 그런 중에서 여러 가지 모델은 다 결국은 틀리긴 했지만 그 중에서 나은 게 몇 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그 나은 최선인 걸 찾아내는 일이겠죠. 그래서 이 Evaluate 모델 모듈을 활용해서 두 가지 모델을 비교해서 그 중에 더 나은 걸 선택하고 또 다른 걸 학습시켜서 그 중에 나은 걸 선택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모델을 학습을 시키고 선택을 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좋은 모델을 만들어가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zure ML Studio에서 제공되는 Evaluate 모델, 여기에 인풋이 두 개가 있는 건 정말 유용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걸 꼭 두 개를 다 써서 비교해보는 것까지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안에 나와 있는 그 지표들, 모델의 성능을 나타내주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는 다음 시간에 제가 차근차근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